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그 3D 가상현실 패션 매핑, 그리고 돌연변이 미생물의 효소 반응 통제, 마지막으로 자살 및 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정신병리 사정. 와, 단어들만 들어도 엄청 묵직하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나열한 이 세 가지 첨단 연구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학문 분야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의대 신경정신과나 생명공학연구소 아니면 실리콘밸리의 테크 스타트업 같은 곳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자료들을 보기 전까진 딱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워낙 고도화된 전문 과학기술의 영역들이니까요. 그런데 정답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죠.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출처, 바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의 커리큘럼입니다. 네, 생활과학부요?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미션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은 편견 하나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겁니다. 아마 생활과학이나 가정학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그 중고등학교 시절 가정 과목을 떠오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앞치마 두르고 샌드위치 만들고 막 재봉틀로 주머니 박음질하던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네, 살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 정도로 오해하시곤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세 가지 자료를 보시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겁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부의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안내서, 그리고 가정복지사 자격증 취득 요강, 마지막으로 제18회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했거든요. 이 자료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 향수 어린 기억이 얼마나 큰 책각인지 바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생활과학이 단순히 밥 짓고 옷 깁는 기술이 아니라 극도로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위기를 최전선에서 예방하는 학문이라는 걸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치열한 실전 생존과학이죠? 네, 최첨단 기술과도 막 융합하고요. 자, 그럼 학부 과정의 뼈대부터 한번 뜯어보죠. 1, 2학년 때는 아동가족, 식품영양, 복식 같은 기초 지식을 넓게 배우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3, 4학년이 되면 세 가지 전공으로 확연히 갈라지게 됩니다. 가정복지 상담학, 식품영양학, 의류 패션학 이렇게 세 개 맞죠? 정확합니다. 이 세 가지 전공의 면면을 가만히 뜯어보면 아주 흥미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떤 통찰이죠? 인간이 생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기본 요소가 흔히 말하는 의, 식, 주잖아요. 아, 네. 옷, 음식, 집. 네, 생활과학은 이 전통적인 의식주의 개념을 21세기 현대사회의 가장 과학적인 언어로 완벽하게 재번역해놓은 커리큘럼이에요. 재번역이요? 네, 옷은 의류 패션학으로, 음식은 식품 영양학으로 발전한 거죠. 그리고 거주 공간을 넘어선 가족과 환경의 문제는 가정복지 상담학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예전 대가족 시절에는 그런 문제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동네 이웃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이들 인성교육부터 된장 담그는 법, 가족끼리 싸웠을 때 중재하는 역할까지 전부요. 동네 어른들이 다 해주던 건데. 맞아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그 공동체가 하던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들이 완전히 파편화되고 외부로 아웃소싱된 거예요. 거대한 사회적 빈자리가 생겨난 거군요. 이 학부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텅 빈 공간을 전문적으로 메워줄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까 확 와닿네요. 비유하자면 복잡하게 얽힌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붕괴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일종의 라이프스타일 운영체제 같은 거네요. 오, 라이프스타일 운영체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 스마트폰 OS에 버그가 생기면 앱이 튕기잖아요. 우리 삶의 재무적, 심리적 OS에 버그가 생기면 말 그대로 가정이 파산하거나 해체되니까요. 맞습니다. 생존 OS를 설계하고 유지 보수하는 거죠. 그럼 이 OS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약점을 찾아서 패치를 적용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네요. 바로 그 현실 세계의 디버거들이 이 학문을 통해 배출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자료에 등장하는 가정복지사입니다. 가정복지사. 솔직히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감이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힘든 일 있으면 차 한 잔 마시면서
막 다독여주는 상담 선생님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대한가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이 자격 요강을 보면 그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공감하고 위로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네, 제가 그 커리큘럼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요구하는 전문성의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하더라고요. 그렇죠. 복지기초 영역에서 인간 발달과 가족자원 관리학을 배우고요. 복지 심화로 넘어가면 노인복지론에 이어서 가계재무 관리까지 다룹니다. 잠깐만요.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가계재무 관리까지 깊이 파고든다는 게 처음에는 잘 연결이 안 됐거든요. 돈 계산을 왜 하지?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나 위기가 오직 성격 차이로만 발생할까요? 돈 문제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긴 하죠. 네, 절대 아닙니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잘못된 대출, 의료비 지출 같은 경제적 타격이 심리적 붕괴로 직결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정복지사는 한 가정의 심리적 상태라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재정 상태라는 하드웨어적 한계까지 짚어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입, 부채, 자원 분배까지 동시에 분석해서 실질적인 위기 탈출 솔루션을 짜는 아주 날카로운 전문가들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 자격증 취득 요강을 보면서 약간 갸우뚱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그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을 보면 관련 교과목들을 이수하되 각 과목당 최소 C0, 그러니까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명확하게 적혀 있죠. 1급은 별도 시험도 쳐야 하고 심사료도 5만 원, 1급은 6만 원씩 책정돼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엄청나게 빡빡한 커트라인은 아니지 않나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시학점 정도는 꽤 받아봤단 말이에요. 하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단일 과목 하나만 놓고 보면 70점이 쉬워 보일 수 있죠. 네, 보통 이수만 하면 주는 자격증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 요건의 진짜 무서운 점은 그 누적된 폭에 있습니다. 누적된 폭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리큘럼은 심리학부터 경제학, 사회학까지 완전히 결이 다른 학문들을 횡단하거든요. 아, 과목들의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렇죠. 숫자에 밝은 학생이 심리 상담 과목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학생이 재무 설계나 통계에서 과락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하, 어떤 과목이든 자신이 취약한 분야가 하나쯤은 무조건 있게 마련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질적인 과목들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구멍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네요? 한 가정의 생존을 다루는 전문가에게 나는 재무는 잘 아는데 노인 심리는 전혀 모른다. 이런 식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심리 진단이나 잘못된 재무 설계가 남의 가정에 개입되면 진짜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방어선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 70점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르게 되게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학부 과정에서 가정복지사가 가족의 정서적, 경제적 붕괴를 막는다면 생존의 또 다른 필수 조건인 신체적 건강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넘어가 볼 차례네요. 네, 졸업 후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해상도로 펼쳐지더라고요. 2021년 제18회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꼼꼼히 보셨군요. 총 30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는 구조죠. 네, 근데 저 솔직히 식품영양학 전공 강의 계획서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놀라셨나요? 아니, 보통 식품영양학이라고 하면 칼로리 계산하고 막 5대 영양소 밸런스 맞추고 그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학부 수준의 기초 영양학을 생각하시니까요. 근데 식품 가공 특론 과목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 그 GMO를 다루더라고요. 심지어 발효미생물의 돌연변이와 효소 반응 인자를 배운다고 적혀 있어요. 아주 깊이 들어가죠. 또 영양학 특론에서는 크레아틴과 근력 향상의 관계, 초콜릿에 들어있는 코코아 플라바놀과 건강의 상관관계 같은 걸 연구하고요. 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주제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알던 요리나 영양이 아니라 거의 무슨 스포츠 과학이나 첨단 바이오공학 수준 아닌가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학부 과정이 일상의 문제를 관리하는 일만해라면 대학원 과정은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세포와 분자 단위까지 쪼개서 분석하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어요. 분자 단위까지요. 네,
우리가 매일 먹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예로 들어볼까요? 집에서 할머니가 담그시는 김치는 손맛이나 전통 레시피로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감으로 척척하시니까요. 하지만 이걸 수십 톤 규모로 가공해서 글로벌 시장에 수출하거나 대형 급식소에 납품하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할머니 손맛으로는 스케일업이 불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때부터는 미생물이 어떻게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지, 발효 과정의 효소 반응이 온도나 산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거든요. 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큰일 나겠는데요. 네, 단순히 맛이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식중독 사태나 보툴리누스균 중독 같은 치명적인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번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식품 가공 특론에서 미생물을 배우는 건 식량의 대량 생산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군요. 그렇습니다. 대학원 커리큘럼에 식품 안전 특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있어서 글로벌 식중독 사고 원인이나 잔류 농약을 추적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일상의 음식이 곧 가장 치열한 생명과학의 현장이 되는 거네요. 질병 예방이랑 직결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학부에서 배운 기초 영양학이 대학원의 현미경을 통과하면서 거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가족복지 분야의 대학원 과정은 어떨까요? 위기에 처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것도 미생물 통제하는 것만큼이나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가정복지 상담학 전공의 가족사정과 상담실제 과목을 보면 그 묵직함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거기서 다루는 내용이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단순히 가족 간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거든요. 자살 징후를 보이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계획을 수립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아, 안전계획. 영문으로는 세이프티 플랜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조현병이나 중증 우울증 같은 정신병리를 앓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어떻게 정확히 사정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훈련하죠. 정신병리 사정이라 이건 정말 상명이 오가는 위기 상황에 투입되는 특수요원 양성 과정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덮어두고 싶어하는 어두운 그림자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로 다루고 있는 거네요. 인간의 마음과 가족이라는 유기체가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섣부른 위로보다는 이런 냉철하고 과학적인 사정 도구들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정말 생활과학의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까지 미시적인 미생물의 세계와 인간 심리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봤는데요. 네, 생존을 위한 우리의 OS 업데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시각적이고 트렌디하면서도 최첨단 디지털 기술이 폭발적으로 융합하고 있는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의류 패션학입니다. 의류 패션학이야말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분야죠.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등장하는 의류 패턴과 가상착의 과목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 변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교과목이죠. 과거에는 마네킹에 천을 직접 자르고 핀을 꽂아서 옷을 만들었다면 이 수업에서는 시에로 3D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네, 시에로 3D 프로그램 실습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원단을 전혀 쓰지 않고 컴퓨터 화면 속 가상현실에서 아바타에게 옷을 입혀본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3D 가상 차계 기술이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굳이 왜 가상현실에서 옷을 만드나요? 그냥 패턴 잘 그리는 법을 배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단지 3D 그래픽 기술을 체험해보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네. 실질적인 산업적 목표가 있는 건가요? 가상 차계 기술의 핵심은 물리적 폐기물의 획기적인 감수와 공정의 최적화에 있습니다. 폐기물 감소요? 네, 기존 의류 생산 방식에서는 디자인이 나올 때마다 여러 번의 샘플을 실제로 만들어 봐야 했어요. 핏이 안 맞으면 버리고 다시 만들기를 끝없이 반복하죠. 오, 버려지는 천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엄청나죠. 하지만 3D 가상 환경에서는 아바타의 채용 데이터를 입력하고 클릭 몇 번이면 원단의 재질감이나 중력에 따른 주름까지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샘플 제작 단계에서 버려지는 그 막대한 쓰레기를 애초에 만들지 않겠다는 거군요. 가상현실 기술이 환경 보호의 도구로 쓰이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자료의 텍스타일 동향과 성능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과목도 눈에 띄더라고요. 전과정 평가, 즉 LCA를 학습한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아, LCA요?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죠.
네, 흔히 말하는 내가 입고 있는 면 티셔츠 한 장 버릴 때 탄소 발자국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하는 그런 건가요? 탄소 발자국 계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훨씬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평가하는 겁니다. 전생의 주기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거네요. 네, 목화씨를 심기 위해 뿌리는 살충제의 양부터 시작해서 원단을 염색할 때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소비자가 세탁기를 돌릴 때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마침내 소각되거나 매립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까지 전부 다요. 와, 상상도 못한 범위네요. 이 모든 과정을 수치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수치화해서 의료산업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는 생존 전략을 짜는 것이 이 학문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패션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학의 영역인 줄 알았는데 그 이면에서는 지구 환경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이슈랑 사투를 벌이고 있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4차 산업시대의 패션이라는 맥락에서 스마트 웨어러블 의류를 설계한다는 거예요. 아, 텍스타일 동향과 성능 과목에 나오는 전도성 섬유를 활용한 이 텍스타일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옷에 센서를 달아서 착용자의 심박수나 체온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성까지 챙기는 거죠. 투습방수나 초발수 소재 개발도 그렇고요. 기술이 편리를 넘어서 인간의 생존을 직접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네요. 패션의 본질적인 목적이 기후나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첨단 지능형 신소재로 그 보호의 영역을 극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머릿속의 가정 과목 이미지가 완전히 재건축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네,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70점 이상의 엄격한 컷오프를 통과해야만 타인의 가정에 개입할 자격이 주어지는 가정복지사. 네. 발효 미생물의 돌연 변이를 통제해서 글로벌 식중독을 예방하는 바이오 식품공학. 그렇죠. 그리고 가족의 자살 징후를 막아내는 안전 계획과 가상현실 및 LCA 분석을 통해 패션 산업의 환경 파괴를 막으려는 치열한 노력까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평범한 일상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치열한 과학적 분석과 고도화된 시스템 설계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활과학의 진짜 모습이군요.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지금 AI가 인간보다 코딩을 더 빨리 하고 그럴듯한 기사를 1초 만에 써내려가고 심지어 의사나 변호사의 지식마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네, 지식의 양이나 계산 속도로를 이미 기계가 압도적이죠. 하지만 기술이 끝없이 고도화될수록 과연 AI가 대체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은 어디일까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가족 구성원 사이의 미묘하고 복잡한 갈등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위기에 처한 가계를 분석해 파산을 막아내는 일. 된장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변수를 통제해 안전한 식문화를 설계하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의 환경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옷차림을 창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병렬 처리한다고 해서 뚝딱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인간 삶의 본질적인 질감을 이해하고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겪는 고통과 필요를 케어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하지 않을 가장 대체 불가능하고 강력한 진정한 하이테크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을 구성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기술인 거죠. 여러분의 일상을 지탱하는 생존의 운영체제는 지금 얼마나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나요? 어딘가 보이지 않는 버그가 자라나고 있진 않은지 오늘 하루쯤은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과학자의 눈으로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